안녕하세요. 족집게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어떠셨나요? 그래도 좀 웃을 수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반등세가 나왔는데 이번 주 또 급피치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웃는 주식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와 함께하는 족집게 주식수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번 주 한 주의 예상치를 한번 복기를 해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예상 일단 3200포인트 가보고 얘기하자. 3200포인트 고고 말씀을 드렸고, 과연 주도주 탄생 시점 과연 뭘까? 3200포인트에서는 주도주 탄생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시장의 변화가 된다는 거죠. 과연 뭘까? 그걸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를 넘어와서 이번 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죠. 네,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을 해버렸죠. 제가 이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한 거는요, 전 고점인 3300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즉 다음 주는 3300포인트 가보자, 이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3200포인트 돌파를 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오늘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죠. 쉬었다 간들 어떠하리.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쉬었다 간들 어떠하리. 근데 쉬었습니다. 다음 주는 한번 뛰어보죠. 아직 주도주는 없이 순환매로 제자리를 찾기를 했습니다. 아직 주도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네요. 물론 삼성전자가 바닥 찍고 올라간 거, 얘가 주도주냐? 오늘 LG전자가 튀어올라서 얘가 주도주냐? 하나의 이슈에 의해서 테마가 올라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도주는 생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 제자리 찾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 예상 먼저 한마디 말씀을 드려보죠. 이제는 3200포인트, 어려운 3200포인트 지지대로, 더 이상 3200포인트가 떨어지지 않는 지지대로 형성이 되면서 더 올라가 보자. 어디? 일단 3300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3300포인트 쉬운 데가 아니에요. 매물대가 쫙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에 올라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고 해보자. 아직까지 쉴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근거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주도주 뭘까? 이게 가장 궁금해요. 삼성전자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은 제약바이오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라든가 경기 민감주 섹터일까? 다 물음표예요. 시장에서는요, 이 주도주 찾기 싸움이 다음 주에 진행될 것 같아요. 주도주 탄생하면 바로 몰빵. 몰빵보다는요, 그쪽으로 종목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마감 현황부터 가보죠. 아직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리 예상을 해드리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서구가 맞았어, 틀렸어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보세요. 확률적으로 한 10번 중에 7, 8번은 맞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미국 증시 예상.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산업지수부터 가보죠. 다우산업지수. 열흘째 제자리입니다. 열흘째.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여기도 열흘째 제자리예요. 봅시다. S&P입니다. S&P.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얘는 추세를 이루면서 가고 있습니다. 쉽게 무너질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아마 이날이 금요일 날 밤일 거예요. 금요일, 이게 다음 주에 목요일 밤일 거예요. 다음 주에
추세 살리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쉬인들 어떠하리 이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점점 작아지죠. 일부에서는요. 요게 약화가 되기 때문에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떨어져 봐야 어떠하리 뉘앙스가 다르게 생각합니다. 즉 만약에 이거 여기에서 약화가 되는 흐름이야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다만 떨어져 봐야라고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으되 오히려 저가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정반대의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나스닥 보시죠. 신고가 행진입니다. 신고가 행진. 이 종목 여기도 똑같죠. 이 저점을 계속 이어서 잠시 이탈했지만 회복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날이었는데 그 밤중에 이렇게 올라왔죠. 회복할 거라고. 네가 무당이냐? 무당 아니에요. 근데 분석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 분석 툴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 급락은 여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보면은요. 여기에서는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다소 아쉽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떨어졌죠.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어쩔 건데, 지금 당장 어쩔 건데, 이날이 금요일이었죠? 쫄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샀다고. 올라갑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요거는 분석 툴을 벗어난 부분이라고 해요.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차근차근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쉽게 빠지지 않아요. 오늘 밤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시장을 꺾을 흐름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보시면은요. 나스닥 흐름 추세를 세웠죠. 그리고 S&P 500 어느 정도 추세를 세웠어요? 그 중심에는 S&P 500이 중심이에요. 왜냐면 여기에는 기술주도 있고 경기 민감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위주죠. 물론 여기도 다 있긴 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 섹터, 시가총액 상위 블루칩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화됐어. 이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빗대서 얘기하면 미국도 중소형주 장세, 즉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기술주가 좀 더 강하구나. 다만 얘가 이 고점을 벗어나면 다우산업지수, 우리나라에서 경기 민감주가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도 섹터가 미국장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오늘 밤에. 아시겠죠? 자, 그럼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한번 가보죠. 고점 돌파 이후 쉬는 정도예요. 나스닥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증시 가보겠습니다. 이야, 중국 증시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대만 증시요. 대만 증시와 중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초, 이유가 어찌됐던 뚝 떨어졌는데 이게 뭐예요? 헤지펀드의 공격이었어요.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걔네들이 우리가 공격했어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주 점잖고 아주 젠틀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헤지펀드 나와서 여기서 공매도 때렸으니까 매도 레포트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워 담아서 끌어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고점 논란이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우리나라 지금 2,000명인데 이때 난리 쳤었던 게 100명 넘었다라 그랬나? 그래서 난리가 쳤었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뚝 떨어졌어요. 한 번 반등 주고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회복을 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횡보하다가 고점을 돌파를 하고 빠졌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중국 증시 가보죠. 중국 증시 박스권이었어요. 그런데
7월 1일 고점. 야, 7월 1일 고점. 바로 여기인데, 이때까지는 안 빠질 거라 했죠? 올라올 거라 했죠? 제가. 왜? 공산당 창당 100주년.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빠져. 왜? 와, 100주년 기념의 잔칫날인데 증시 개박살 나보세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까지는 인위적으로 조절을 한다고. 끝나니까 떨어지잖아. 그리고 폭락이 한번 나왔죠. 이것도 뭐? 헤지펀드 공격. 헤지펀드 공격. 이거는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사교육 규제 이걸로 인해서 했는데 이거 잠깐 보세요. 이 저점을 바로 회복했어요. 여기서 놓고 보면 여기가 우리나라의 3,200포인트라고. 그리고 약간 밀리다가 다시 고점 뚫으러 가죠. 중국 증시 쉽게 안 빠질 것 같아요. 중국 증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내부적인 계획 경제에 따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안 빠져요. 쉽게 빠지지 않아요. 어찌 됐건 갈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대만 증시를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대만 가권 지수요. 여기 우리나라 지수로 보면 바로 여기가 3,200포인트예요.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여기가 3,200포인트라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헤지펀드 공격이 들어온 이후 회복은 바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공매도 때린 거 여기서 청산을 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쳐올린 거거든요. 어렵나요? 몇 번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 고점 쳤어요. 한번 뺐어요. 그리고 한번 치는데 뭐야? 코로나. 2,000명. 그리고 더불어서 뭐? 반도체. 고점 논란. 고점 논란까지 써야지. 쫙 빼버렸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제자리를 잡았거든요? 똑같아요.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라 그랬지? PD 뭐라 그랬어요, 이거? 상승 잉태형.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여기 뭐야? 소위 집게형이라고 해요. 쌍바닥, 집게형. 같은 가격을 팍팍 두 번 딱딱 찍어서 쌍바닥. 이것도 바닥에서 턴하는 신호예요. 이게 중국 상해 증시요. 이게 바닥에서 아래 꼬리 길게 단 망치형, 십자도지. 우리나라에서는 상승 잉태형.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있을지라도 3,300은 간다 이거지. 다만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중국 보시죠. 중국.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됐다고. 고점까지 가잖아요.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되게 유용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번 이런 급락은 대만, 중국, 우리나라로 이어지면서 헤지펀드들의 공격에 의한, 이게 다 같은 놈들이거든요. 이 놈 쓰면 또 안 되나? 예, 같은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도 똑같다고. 그런 형식에서 보신다면 다음 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음 주 예상을 한다면 이해되시죠? 자, 그럼 코스닥 가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한 템포 늦게 떨어졌어요. 왜? 종목별 장세가 이어졌었거든, 여기에서.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1030포인트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00포인트죠? 지금 얘는 3300 근처에 가 있어. 코스피로 보면.
그러면 중소형주 장에 의해서 여태까지 올라간다. 주도주가 있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 순환매, 테마 섹터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관리력 있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수급 동향에서 그럼 증명을 해보죠. 제가 이 외국인 피크 쳤습니다. 기억나세요? 지지난주 금요일 최바닥 찍고 제가 우리 샀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쫄지 마. 한 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한 번 더 얘기했죠. 그게 상승 잉태형이 나온 날이에요. 외국인들 대량 매도가 선현물에서 나왔죠. 그런데 보세요. 외국인 매수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매수가 들어오죠. 네가 무당이야? 아니에요. 분석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선물은요.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주식 매수 매도하는 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선현물, 이 선물에서 얘네들은 장난치고 있거든요. 헤지 펀드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차익 매수가 지금 장난 아니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비차익 매수란 뭐냐? 펀드가 한 번에 프로그램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차익, 선물과 연계되지 않고 한국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오늘 한국의 주식, 대표 주식 1조 원 사. 자, 1조 원 사려면은 시간당 얼마씩 사야 돼? 1200억씩 사야 되나? 시간당? 좋아. 1200억씩 계속 사. 프로그램을 해 놓는다고. 그 프로그램 매매에서 비차익이라고.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라고 해서 이걸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비차익 조결에 들어오는 거 인덱스 펀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액티브 펀드지. 이 나라가 좋아서 이제는 살만해서. 왜 그러냐면 달러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원화가 약화가 된 거죠. 주가도 떨어졌죠. 그러면은 원화도 싸고 주식도 싸졌어. 그럼 1+1은 뭐야? 2가 된 거지. 2배 싸게 사는 거라고. 그래서 외국인이 변화될 수 있다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마 이런 얘기는 바로 이서구의 바로 이 고품격 주식수다. 그리고 쪽집게 주식수다에서만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전문가분들 들으셔도 뭐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번 주 관심주로 제시했었던 종목, 지난주에 그리고 월요일 날 말씀드렸었던 종목에 대해서 훑어보죠. 워낙 거의 매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 HMM 매일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좀 중소형주에서 이번 주 관심주로 제시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나마이크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언제부터? 삼성 이 저점 찍을 때부터. 요것도 뭐예요? 상승 잉태형. 임산부 같잖아. 긴 음봉에 앞에 배 뿔뚝. 잉태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 이후 삼성전자 투자. 그 이후 또 삼성전자 투자.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14,500원에서 18,800원. 그렇게 크지는 않은 폭이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하지만 얘도요. 이거 뭐 몇 억씩 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의 거래량 그리고 시가총액이 되거든요. 하지만 아직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일선 타서 쭉 5일선 타고 갈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제가 무료 문자 회원께도 중간중간 드렸죠. 앞으로도 지속 관심 더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인트로메딕 다시 기회가 왔다. 인트로메딕 하면서 문자를 드렸는데요. 바로 이날이죠. 이날 19%, 20% 가까이 상승했고요. 어저께도 2% 가까이 상승했고, 오늘도 3% 가까이 상승했고, 25% 정도 상승을 했네요. 인트로메딕, 물론 펀더멘털을 따지시는 분들은 이런 주식 투자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모멘텀 투자입니다. 중소주장은요. 싸이월드 관련이죠. 제가 보기엔 싸이월드 한번 오픈을 하게 되면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고점 충분히 베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다음 주에도 뭐 계속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 바로 이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매수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쭉 올라왔죠. 중대형주 쪽에서는 두산 퓨얼셀이 확실히 대장주인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급락, 삼성전자는 여기에 있죠? LG전자는요, 여기에 있어요. 올라왔다고 해도 삼성전기도 여기쯤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에 있어요. 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 에너지, 청정에너지라고 요새는 표현을 하죠? 청정에너지 관련주. 여기에는 뭐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 원자력, 이거 다 포함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청정에너지 관련주가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원자력 발전해서 두산 중공업도, 풍력 발전해가지고 CS 윈드, 태양광, 그리고 수소는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죠. 얘도 수소 관련주로도 엮여 있으니까. 다음 주도 관심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관심주로 제시를 했었지만, 그리고 월요일 생방 종목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종목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은 크게 시세 안 났어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저 도망 다니지 않고 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 생방 이슈 종목으로 S51, 롯데케미칼, 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왜? 미국의 허리케인, 수해, 미국의 허리케인 수해, 이거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이니까 이날이죠. 말씀드렸었던 가격 근처예요. 하지만 오늘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유공장 다시 문 열으려면, 미국에서 정유공장 다시 재오픈해서 공장을 돌리려면 못해도 3주, 길면 2달 걸린다는 외신 뉴스를 제가 체크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매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기관의 외국인 매매가. 그런 점에서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롯데케미칼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요. 이게 이제 아메리카죠. 그런데 여기죠, 여기. 허리케인 피해 지역이. 여기에 석유화학 정유가, 허리케인이 이렇게 왔는데 석유화학 정유지대예요. 오면은 가장 먼저 얘네들이 피해를 받아요. 그런데 철강, 그리고 정유화학, 이런 공장들은요, 한번 딱 문을 이렇게 돌리지 않잖아요. 셧다운 시켜버리잖아요.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몇 주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생산량이 적어지죠. 가격이 올라가겠죠. 마진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아까 미국 외신 쪽의 뉴스를 좀 봤는데 그 셧다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셧다운 된 상태에서 다시 재가동을 위해서 몇 주 걸릴 거라는 거. 그런 거 다음 주에 좀 한번 더 체크를 해 본다면 더군다나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다. 예, 바닥권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는 하락 추세에 벗어나고 괜찮지 않나 싶네요. 네, 오늘 고품격 주식 과외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제가 나름대로 분석 그리고 뇌피셜 점잖지 않게 얘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해석해 나가서 시장을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의 분석 툴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편하게 각색한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주말 동안에 이 부분 어려우시다면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전략은 월요일 생방송, 매주 월요일이죠. 7시에 생방송으로 저와 함께 주간 일정과 함께 이번 주 이슈가 또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월요일 7시 꼭 들어오세요. 많은 분들이 운전하시면서 그냥 청취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퇴근하시면서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무료 추천 문자를 드립니다. 무료 문자를 드립니다. 010-9628-8231 010-9628-8231로 신청이라는 문자를 주시면은요, 무료 문자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무료 아침에 투자 전략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신청 바라고요. 이 신청 대신 상담이라고 써주시면은요, 쓰시면은 VIP 회원 가입 이걸로도 생각을 하고 전화를 드리니까요. 이것도 많이 참고 바라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주 괜찮았죠? 이번 주는 웃었을 거예요. 다음 주도 웃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족집게 주식수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